물질과 전자기장. 자, 1단원부터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보자. 여기부터 물질의 전기적 특성 해가지고 우리는 전기력을 배우거든. 근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너희들한테 이 부분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부리우는 건 무슨力이 작용한 공간이야?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중력장이지? 중력이라 하면 이런 거잖아? 여기에 이제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어, M. 요 M은 바로 질량이야. 단위가 뭐야? 기본 단위인 킬로그램이야, 킬로그램. 얘한테는 지표 지구 중력장에 있다면 아래로 무슨力이 작용하겠냐? 얘는 아래로 중력이 작용할 거다.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뭐라고? 중력장이니까 이렇게 작용할 거야, 중력. F는 MAG. 얘는 어떻게 계산돼? 모든 물질이 중력가서 mg를 받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중력장애를 한다면 얘를 등속 운동으로, 알았어? 무슨 운동으로? 그러면 뭐는 변함이 없다. 무슨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변함이 없는 거지. 여기까지 봐요. 요렇게까지 끌고 올라가는데 한 에너지를 뭐라 부르지? 1이라고 하지. 1. 1W는 뭐냐? 힘 곱하기 이럴 거야. 근데 여기서 힘은 뭐라고 했어? 중력 mg고 이동거리는 h잖아. 자, 이 1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어?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지? 그래서 이때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 불러? mgh라고 하는 거야. 중력장에서 우리가 배운 거다. 기억나지?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뭐 배운다는 거야? 전기장을 배운다는 거야. 전기장. 전기장은 무슨力이 작용하는 공간이야? 그래서 얘들이랑 아사모사 비슷하지만 달라. 그래서 니네가 여길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혼돈을 겪는 거야. 뭔 소리지? 뭐 이러면서. 자,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앞에서 배웠던 중력정과 같이 생각하려면 지표를 이렇게 봐. 무슨 전화? 음전화를 띈 곳을 땅으로 봐, 그냥. 알았지? 그럼 저 높은 곳의 하늘은 뭐로 본다? 이걸로 보자는 거죠. 양전하를 하늘로 보자. 그러면 중력장에서 다루는 기본 단위가 질량 킬로그램이라면 얘는 누구냐? 바로 플러스 Q야. 플러스 Q의 점전하. 뭐라고? 아주 작은 부피의 양전하인 점전하. 얘 단위는 뭐지? 이 점전하 단위는 요거. 뭐? 쿨롱. 그러면 얘한테도 뭐가 작용한다는 거지? 힘이 작용하겠지? 무슨 력? 이렇게 전기력이 작용해. 이 전기력도 F인데 전기장 안에서의 전기력은 이렇게 거리의 제곱분의 두 전하의 곱으로. 이 얼이 뭐라고? 두 전하 간 거리. Q 곱하기 Q야. 예, 두 전하의 곱. 꼭 누구랑 똑같아요. 만일력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꼴이 들어가기 위해서 만일력은
G라는 상수가 들어가지만 얘는 K라는 쿨롱 상수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얘를 여기로 끌어올려요. 쭉 끌어올릴 거야. 그럼 뭐를 해줘야 되냐?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죠.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가한 에너지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전압. 알았어요? 저까지 들어올리는데 가해준 에너지를 전압. 우리가 V라고 쓰죠, 보통. 그죠? 얘 단위가 뭡니까? 1은 주울이잖아요, 여기서는. 얘들 단위는 뭐였어요? 주울이었단 말이에요, 주울. 얘들 단위는요. 볼트라고 읽죠. 볼트. 근데 이 말은 이거예요, 실제 뜻은. 1쿨롱이 할 수 있는 1에너지예요. 1쿨롱이 할 수 있는 1에너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집안은 220V잖아. 1쿨롱당 220J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치죠. 미국은 110V야. 동남아시아 대부분이. 걔들은 그럼 고성능의 뭐를 쓸 수 없다. 가전제품을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러면 얘도 에너지가 전환되잖아요. 이렇게 전압을 가해서 올려주면 얘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돼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 그걸 우리는 줄여서 이렇게 써요. 뭐라고? 전위라고 씁니다. 그러면 플러스는 전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는 전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위가 높은 데서 전위가 낮은 데로 가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런 걸 전류라고 그래요. 전류. 전류. 알겠죠? 여러분, 전류는 뭐가 움직여서 생기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죠? 전자가 무슨 전화 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음전화 전자는 위쪽으로 가겠어요? 아래쪽으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음전은? 맞아요. 그 전자 음전과 반대인 거예요. 알겠어요? 전류는 우리가 I라고 쓰죠, I, 보통. 그죠? 얘 단위가 암페어예요. 근데 이 뜻도 결국은 이겁니다. 1초당 몇 쿨롱이냐? 1초당 몇 쿨롱의 전류가 흐르냐? 이게 전기장의 전부입니다. 전기장이 세기니 이런 것들 여러분 물트 가서 배우거든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이해가 가요. 아, 그래서 항상 양전화에서 음전화로 뭐가 전기장이 방향이 이동되는구나. 중력장의 방향은 지구잖아요. 지구 중심 방향. 얘는 마이너스 전화 방향이에요. 무조건. 알겠죠?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하는 요령. 그런 것들 같은 경우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투 가면 축전지나 이런 데 가서 다 배웁니다. 그때 이것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그 얘기 했잖아요. 서양 과학은 앞선 건 사실인데 동양이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진 않았어요. 동양 과학으로 서양 과학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가 보면 하늘은 남자는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그 남자가 플러스예요, 여러분. 양. 여자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여자가 마이너스거든요. 전기장 설명이 돼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을 그지같이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마치 그 페미니즘, 그러니까 가짜 페미죠. 진짜 페미니즘은 달라요. 가짜 페미들이 주장하는 남존 여비 아닙니다. 그건 동양 철학이 그래요. 응? 남자는 원래 험하고 그런 일을 하게 하고 생각은 짧고, 그지? 여자들은 험한 일은 못하지만 생각이 깊고 사려가 깊고. 이게 이제 조화인데 왜 남자는 외쪽으로만 자기들 편한 대로 표현만 하는 게 가짜 페미인데 가패. 알겠어? 걔들이 휩쓸리지 마. 알았어? 옆에 여자 있거나 남자 있으면 잘해주라고. 알았어? 한남인 여자 헛소리 하지 말고. 자기 아빠한테도 그럴 거야? 그지? 그러면 안 돼. 지금 이 상태의 전기장을 알고 있는 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는 페이지 148쪽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거기는 그렇게 짧지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선생님은 화학 시간에 이걸 자세히 해주겠지만, 그 화학을 듣지 않는 친구들은 잘 모르잖아. 그래도 허투루 선생님이 설명은 하지 않을게. 과학사적으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 옛날에 중세시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뉴턴의 고전력학이 확립되기 전까지 물리학이라는 파트는 수학이 병행이 되는 수물과였어, 수물과. 수학과 물리가 같이 갔다고. 왜? 계산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학의 이론적 학문을 물리라는 실용적 학문으로 두루 섭렵하는, 그러니까 이론이 수학이라면 실천은 물리로,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공부를 했거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과학자들은 수학을 상당히 잘했어. 그러다가 1950년 여러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이 수학과와 물리과가 갈라서게 돼. 자존심 때문에. 독자적 경로를 걷게 되고 나중에 3, 40년, 50년, 6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나보니 똑같은 법칙을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현재는 지금 또 교류가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이 과학사는 암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맥락을 보고 좀 암기하자, 이런 얘기야. 지금 이 실험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 이게 전기장이잖아. 전기는 처음에 마법사들의 놀이문화였다고 물리학자들이 취급하기를. 알겠어? 마법사들이 갖고 노는 거야. 막 방전 막 이런 거 있잖아. 구슬에서 막 일어나는 거. 그런 거 그냥 천대시하지만 신기한 마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러다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미시적 세계를 타고 들어갈 때 전기학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 근데 그것이 어디서 적용이 되냐? 과학자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슬쩍 그 전기학이 물리학으로 들어오게 되거든. 자, 선생님이 이건 그 책에 없는 내용을 적어준 거니까 과학사를 보고 이걸 보면 이해가 간다. 먼저 이런 실험, 여기서 나오는 실험들의 제일 출발은 얘부터 출발해. 이게 유리로 만든 관이거든. 누가 발견했을 것 같아? 크룩스야. 알았어? 크룩스라는 사람이 재미난 놀이기구를 하나 만들어내. 자, 이쪽에는 음극을, 이쪽에는 양극을. 그때 당시에도 전류의 그 학문은 되게 발달을 했었거든, 전류학은.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 떨어뜨려 놨어. 다시 말해서 도선이 끊어졌다고. 도선이 끊어지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건 당연한 건데, 크룩스는 재미난 현상을 보게 된 거야.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이 매질이 있다라면, 알겠니? 혹은 매질이 없는 것도 실험을 하게 되거든. 여기서 이쪽으로 뭔가 전기가 통한다는 걸 알아내. 이걸 뭐라고 하냐? 방전이라고 하거든. 여기 약간의 공기가 들어가 있어, 공기가. 진공은 아니야. 그럼 그 번쩍번쩍 하겠지. 자, 근데 생각해봐. 음극 쪽에다가 뭐를 걸어주는 거냐면, 우리 요즘에 말하는 소위 뭐? 전압을 높이는 거야. 그럼 전압이 뭐였어, 여기? 1쿨룽이 갖는 줄이라고 했잖아. 에너지를 키우는 거라고. 그럼 이 쿨룽은 뭔데? 전자가 이동하는 개수야. 여기 스님이 얘기는 안 해줬지만 여러분, 1A라는 이 값은 1초당 1쿨룽의 전하가 이동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전하가 흐르는 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 전자라고 했잖아. 전자가 1초에 몇 개가 지나가야 되냐면, 참고야, 이만큼 지나가면, 알았어? 전자 하나의 전하가 이거거든. 6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룸. 이걸 곱하면 1이 나와, 거의. 알았니? 뭘 물투가 한번 외워야 되겠지만, 외우기 얼마나 쉬워. 우리나라가 왜 분단됐어, 남과 북으로. 그 18, 6.25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외웠잖아. 저만큼의 개수가 지나가면 1A의 전류가 흐른다는 거지.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알잖아. 아, 저거 전자가 이동해서 저렇게,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저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는 거 알잖아. 그때 당시엔 신기한 일이야. 그냥 신기한 일. 그냥 한화가 저기 여의도 거기 뚝섬에서 폭죽 쇼 하는 거랑 똑같아. 5천억 태워갖고 막. 그지? 5천억이냐 그게? 몇 억 되지요? 했던. 대전에서 한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 일동하면.
그 주변 싹 타겠지 뭐. 한번 했으면 좋겠다. 미쳤어. 이 크룩스관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에 이용하게 되는데, 잘 봐. 거기 안 나와 있지만, 전기학을 전공하는 과학자들은 돌톤의 원자보다도 더 작은 입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이렇게 비비잖아. 그럼 뭐가 생겨? 마찰 전기가 생긴단 말이야. 이건 뭔가 입자의 균형이 깨져서 그런 것이고, 이동을 했을 거야.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원자 속에 있다는 건 알았어. 증명을 못 한 거지. 그러다가 그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뭐 슈타인이 스톤이야, 스톤. 스톤이 뭐야? 돌이잖아, 돌. 골트가 뭐 같아? 골드겠지. 독일어, 오스트랄리아 이쪽 유로파어야. 골트슈타인. 금동이 아저씨야, 금동이 아저씨. 금동이 아저씨가 무슨 실험을 하냐면, 저 크룩스관에다가 똑같은 크룩스관 마이너스를 주고 플러스를 놓은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다 빼고 얘만 집어넣어. 약간의 수소 기체를 집어넣는 거야, 이 안에. 그래 놓고 전압을 딱 걸어주니까 여기서 이게 나오더라는 거지. 쓱. 진짜로 이 실험을 선생님도 그냥 사진으로밖에 못 봤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붉은색 빛이 나오면서 일로 이동하는 선 하나가 보여. 이렇게 찍 하고 이동하는 선. 이 노란색은 무슨 전화 떴을까?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양극선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발견은 모든 기체들 중에 수소 말고도 다른 기체를 넣고도 이 실험이 가능할지는 실험이 더 이상 나도 찾아보진 않았어. 하지만 이 실험은 뭘 알려주는 거냐면, 돌톤의 원자론을 무너뜨리는 거야. 아, 봐라. 저 원자라는 것도 깨져서 양전할 때 입자고 이동하고 있지 않느냐. 양극선의 발견으로 과학은 급격히 발달하게 돼. 자, 근데 이제 양극선이 발견됐으니까 무슨 선 발견하고 싶냐? 음극선이 있어야 되겠지. 음전할 때 입자. 근데 이 음극선이 발견이 됐어. 근데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과학자가 아빠 톰슨이야. 그러니까 19세기 초반부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건 1세기를 아빠 톰슨이 주름 잡고, 20세기 중반까지 이제 아들 톰슨이 2대에 거쳐서, 톰슨 참 많아. 보면 그 톰슨의 뭐 회절무늬 실험해가지고 너희들 마지막에 빛의 입자성에서 배우는 게 있거든. 거기 간 건 아들 톰슨이고, 지금부터 배우는 애는 얘야. 톰슨이란 과학자가 얘를 발견하게 돼. 근데 이들의 계기를 보면 여기선 굉장히 미식화 시켰잖아. 톰슨이 그때 당시에 물리학, 모든 천체 물리학이니 그냥 물리학이니 고전력학은 영국이 최고였어. 영국이 최고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였거든. 그래서 모든 그 주위의 과학자들이 다 거기 가서 공부했어. 그러니까 이제 왕실협회라는 데가 있거든. 캐번디시. 이 캐번디시 어서 많이 들어봤지, 니들? 그 캐번디시란 과학자 이름을 따서 캐번디시 그 과학원이 있는데, 거기 뉴턴이 학장이었단 말이야. 최고의 권리. 거기 제자가 얘야. 톰슨, 아빠 톰슨. 그러니까 이 톰슨이 가서 그 뉴턴을 굉장히 존경했단 말이야. 근데 뉴턴이 죽어. 연금술을 연구하다가 그 수은 중독에 걸려가지고 미나마타병, 중추신경 마비돼가 죽는 게 있어.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어. 손도 대지 마라. 어디에? 연금술에. 그러고 죽었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모든 방면에 굉장히 그 교회가 깊었는데, 물론 이 사람이 맨날 니들은 뉴턴의 온도목적 사과만 기억하잖아. 얘가 최초로 무지개를 만들어낸 사람이야. 무지개. 그러니까 분광학의 아버지. 프리즘을 제일 먼저 고안해낸 사람이라고.
그러고선 얘가 이 사람이 뭐라 했냐? 빛은 입자다라고 한 거야. 입자다. 빛은 입자다. 그 빨주노초 파남부의 입자가 다 따로따로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파동력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한테는 빛은 입자가 아닌 거야. 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입자는 공이라고 보면 돼. 공을 벽에다 던져봐. 어떻게 되냐? 튀어나오지? 그걸 반사라고 해. 아, 그리고 물속에다 너희들이 공을 던져서 들어갈 일은 별로 없겠지만 총을 쏘면 물속에 총을 쏘면 니네 영화에서 보면 총알이 가다 막 휘어지는 거 봤죠? 옆으로 슝슝 재서 쏘면 그 맞고 막 그죠? 그래요. 총알이 비오도 쏟아지면 한 방 맞겠죠. 근데 맞고 휘어져요 이렇게 총알이. 알겠어요? 그걸 굴절. 입자는 반사와 굴절이 가능해요. 그런데 입자가 절대 못하는 게 있어. 이게 이제 합쳐지는 효과인데 이걸 간섭, 혹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회절이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봐봐.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보이지 않고 물체는 보이지 않는데 소리가 들리잖아. 이런 게 회절이거든. 알아서 이렇게 퍼져 나오는 거. 그리고 어둡고 밝고, 아니 파도가 높고 낮음이 있잖아. 그게 뭐야? 간섭이야. 니들 그거 생각 안 해봤어? 왜 파도는 해안가에 다가오면 파도의 높이가 높아질까? 그거 신기하지? 그게 간섭이에요. 간섭. 무슨 말이냐면 이 파동력학적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혹시 인도연합회 있나요 여기? 없어요? 없다고 하네요. 네. 너 혹시 인도연 아냐? 그건 거예요? 모르지? 저희 반이 니네 반에 인도연이라는 애가 있어? 남녀공학이야? 아니 남녀 합반이야? 여성 여자의 도연이가? 네. 아. 까먹었네, 이씨. 아, 수심이 낮으면 물결파의 속도가 느려져. 참고로 니네 시냇물 어떻게 흘러? 졸졸졸. 그런데 강물은 소리가 안 들려. 근데 가보잖아? 무서워, 밤에. 막 밀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깊은 물은. 알았어? 근데 시냇물은 졸졸졸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러니까 마찰이 심하니까 물의 속도가 느려. 근데 강물은 되게 깊으니까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공류는 바깥쪽이 속도가 빨라.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낮은 물에서 놀다가 조금 깊이 들어가면 누가 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렇게 쭉 땡기는 느낌. 물귀신이 당긴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속도 차 때문에 지가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거든. 그런데 해안가는 가면 갈수록 수면이 낮아질 거 아니니? 그러니까 저 멀리 온 파도가 겹겹이 쌓이는 거야. 앞엔 느리고 뒤에선 병목 현상 때문에 파도가 높아지는 거지. 자,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빛이 파동이라는 걸 막 주장해. 이거 거의 몇십 년 동안 싸움이 시작됐어. 그걸 딱 종집을 찍은 사람이 누구야? 아인슈타인이야. 둘 다야 이래갖고 노벨상을 탔다고 걔가. 알아서 빛의 이중성이라 해가지고 요즘 TV 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중성 많이 보잖아요? 정치권에서.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이, 대학생 제자들이 지금 개그맨 요즘 그 개그 프로 사라졌지만 더 웃긴 개그 있는 거 알아요? 보내면 다 그 경선 그 장면 보내줬더라고. 홍모식이하고 한모식이 둘이 배꼽 뺐다 아주. 가발에 키높이에 막 살벌하더만 막. 돼지 발정제는 왜 하나 얘기 안 하는 거야. 여튼 이 톰스라는 사람은 자기 스승이 무시받는 걸 참기 힘들었던 거야. 빛이 입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톰슨이 세 가지 실험을 하게 되거든. 자, 이렇게 크룩스관을 놔요. 이제 약간 변형시킨 거야. 이쪽에 플러스 극을 놓고 여기다 마이너스 극을 놓은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 여기 크룩스도요 여기에다가 금속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금속에다 전압을 갈아주면 빛이 나와요. 그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는 건 전자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당시 몰랐다니까요. 빛이 나오네, 전기가 흐르네, 이런 것만 안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다 전압을 딱 높였더니 빛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준 거야.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장을 걸었더니 이 빛이 이렇게 나오더래. 어디로 휘어지더라? 양극으로 휜다. 이게 결론이거든, 얘들아. 추론만 알면 된다. 이건 물리화학의 공통적이야. 봐봐. 얘는 양극으로 휜다. 그럼 추론이 뭐냐는 거죠, 추론. 무슨 전하를 떴다? 이 입자는 음전하를 띈다. 이게 중요한 말이야. 이거. 알았지? 양극으로 휜다는 건 이 빛 입자는 뭐를 띈다? 음전하 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입자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를 진공 상태로 놔. 파동의 가장 큰 필수 항목이 뭔지 알아? 매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빛의 파동성을 조정하는 과학자들이 하다 거짓말을, 이건 이제 거짓말이지 말 그대로, 태양이 지구까지 오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엔 진공일 거야? 아니야, 무슨 물질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러다가 파동학을 조정하는 과학자들한테 모두 물질로 채워줘야 되는 거지. 빛이 파동처럼 와야 되니까. 그래서 에테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에테르를 얘기했는지 아산데, 그게 뭐 무슨 신화에 나오는 그런 물질이라고 그러던데? 그 인피니티인가 거기서 이렇게 반지 뭐에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잖아. 뭐 거기서 유래된 거래 했던. 그래서 나중에 니네 그 저기 특수 상대성 이론 배웠지? 거기서 마이클슨 몰리 실험 배웠지? 이 사람들이 뭐를 주장한 사람이지? 빛이 파동이라는 걸 주장한 사람이야. 그 둘이 미국 학자잖아. 미국 둘이 빛이 파동이야. 그래서 에테르가 있어서 빛은 경로가 달라지면 속도가 다를 거야. 그러니까 정밀한 기계로 실험을 하잖아. 근데 어땠냐? 똑같았지. 그래서 완전히 무너졌어, 그 실험. 그런데 노벨상 받잖아. 그걸로. 그러니까 얘들은 매질이 있다고 실험하는 건데 없다는 증명이 된 거야, 그게. 빛은, 우주에는 이제 빛은 매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에틸이라는 물질이 없다라는 걸 증명한 실험이 된 거야. 있다라는 증명을 하려고 얘는 실험을 한 건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노벨상.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누가? 아인슈타인이 빛보다 빠른 건 없다라는 주장을 해. 광속 불변의 법칙. 알겠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진공 상태에서 빛이 이동하는 걸로 빛이 입자라는 걸 충분히 증명한 거라고. 근데 이것만 내놓긴 부끄럽잖아. 그지? 그래서 실험 하나를 또 하게 돼. 자, 이 실험 또 쿨룩스완을 약간 변형한 건데, 마이너스 극, 여기 플러스 극을 놓고, 여기다가 물체를 놔. 이렇게 철십자 이런 걸 놔. 그랬더니, 음극선이 쭉 와서 얘를 막고 뒤에 뭐를 만들더라? 이렇게 그림자를 만드는 거야. 그림자. 다시 말해서, 그림자가 생긴다. 자, 그림자라는 건 말이야, 얘들아. 이런 걸 말해. 지금 선생님이 흐릿하게 뭔가 잡히긴 하지, 칠판에. 이건 광원이 여러 개라 그래, 간섭해서. 근데 너희들한테 갖고 있는 그 핸드폰에 있는, 셀룰로폰에 있는 그 라이트만 비춰도 검은 그림자가 딱 생길 거야. 무슨 성이 있다, 빛은? 직진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라고. 직진성이 있다. 알겠지? 자,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거든, 이거. 다 전압을 높인 거지. 높였더니, 여기에다 뭐를 넣냐면 바람개비를 넣어, 바람개비. 그랬더니, 이 음극선이 가면서 얘를 움직인 거야. 바람개비가 돈다. 이건 우리가 배웠던 운동량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니들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속도를 가지면 뭘 갖고 있는 거야? 운동량을 갖고 있는 거지? 네. 걔가 충돌하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달리 말하면 질량이 없는 물체는 다른 물체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귀신이잖아. 귀신은 사람을 해코지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걸로는 할 수 있지, 이걸로는. 살벌하죠, 이걸로. 그러면 얘는 질량이 있다. 그래서 톰슨은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불러?
전자라는 말을 쓰게 돼. 음전화 띄고 직진하며 뭘 갖고 있다? 질량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전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원자 모형이 중요해. 자, 제일 먼저 이런 모형이 뭐예요? 이거 돌턴이거든? 돌턴이 원자론을 주장하잖아. 요게 톰슨에 와서 이렇게 바뀌어. 지금 내가 그리는 게 이게 누굴까, 이게? 전자거든?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 이걸 쓴다? 이거 누가 발견한 거야? 예. 골드슈타인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가 있다는 건 알았단 말이야, 옛날에. 그리고 전자가 있다. 개수 똑같게. 왜?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니까. 이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야. 푸딩 모양이라고 하는. 알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훅 지나간 게 아니라, 이제 톰슨조차도 이 전하량과 이 질량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들의 비가 대부분 몇 대 몇이다라는까지 이 사람이 연구를 해서 알아내. 알았어? 그러다가 이제 수많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연구가 나가면서 이 사람이 몇 대 몇인지 알았으면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도 궁금할 거 아니야. 근데 기술력은 딸리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왜? 에라스토테네스도 알렉산더 시엔에 걸어가서 된 거 아니야? 그때 단위가 뭐 길이 단위가 있었는 줄 알아? 없어. 자기가 낙타 말 끌고 그 격투기 콜로세움 있잖아. 그 경기장을 한 바퀴 돌았다고. 그 낙타 발걸음 갖고 스타디아라는 단위를 발견해가지고 몸종들이 가면서 그걸 센 거예요. 낙타 발걸음 1스타디아 2스타디아 이러면서 된 거야. 그리고 길이를 쟀단 말이야. 밀리컨이라는 그 미국의 과학자가 있는데 얘가 전기장에다가 기름방울을 칙 뿌려. 그 멈춰있는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전기장의 전기력과 중력값을 계산해서 최초의 질량을 계산하게 돼. 전하량도 계산하게 되고. 근데 오차율이 얼마 안 돼. 지금 계산한 거라. 알겠어? 자, 그런데 말이야, 이제. 갑자기 니들한테는 러더퍼드가 등장할 거야, 거기서. 그지? 얘가 과학자들 사이에는 어떤 실험을 하기 전에 실험을 설계하는 걸 잘해야.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니들 수중에 돈은 없는데 사업은 하고 싶어. 그럼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꾸러 가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럼 뭘 들고 가냐? 그렇지. 사업계획서를 갖고 가거든. 돈 있는 사람들은 말이야,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보인대. 특히 이거 될지 안 될지 자기는 혹하지만 검증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꼭 보여주는 애가 누구냐? 자기 초등학교 손자들한테 보여준대. 이게 될 거 같냐 안 될 거 같냐? 초등학교 애들이 안 돼.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럼 끝난대. 그러니까 될 놈은 될 계획서를 가져온다는 얘기야. 이 러더포드라는 사람은 서민 출신이야. 공부를 한 애가 아니야. 근데 굉장히 직관이 뛰어나. 그래서 실험을 정말 잘해. 물론 이 사람이 보어랑 같은 연대 사람인데 보어는 좀 나중에 후발로 등장하거든. 걔는 귀족 집안 출신이고 공부를 잘했고. 근데 러더포드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았거든. 이 사람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때 당시에 전자의 질량도 되고 원자의 질량도 되고 과학자들이 점점점 이제 그 미시세계를 파고 갔을 때 원자 하나의 질량은 이런데 전자 질량은 터무니없이 작은 거야. 터무니없이. 자, 그렇다면 전자를 뺀 양전하를 띈 입자의 질량이 이거를 다 차지한다는 얘기인데, 그러기에는 양전하가 되게 다양하게 전하량이 원자들마다 많을 것 같은데 걔들 값으로만 이걸 측정해 너무 안 맞는 거야. 전하량과 질량의 비를 계산하면 양전할 땐 입자의 숫자도 나오는데 그 숫자의 2배수 이상의 다른 또 입자들의 질량도 측정이 되는 거지. 야, 이건 그럼 뭔가 있다. 분명히 이런 솔라 시스템, 태양계와 같이 중심에 태양이 있고 8개의 행성이 돌듯이 중심에 무거운 입자인 핵이 있고, 이 양성자나 중성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몰려있고 전자가 주위를 도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실험은 증명을 해야지. 근데 이 양성자 존재를 증명할 실험이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구조적 증명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다가 누가 나오냐? 이 사람이 나와.
이분이 뭐 발견했냐? 라돈을 발견하게 되지. 알잖아. 그때 당시에 저 라돈 발견해가지고 암 치료가 가능하니 이제 사람은 불로 영생이니 막 저걸 방사선이죠. 소위 말하면 잘못 와전돼가지고요. 라돈은 만병통치약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저걸 모든 사람이 쓰는 생필품에 다 썼어요. 마시는 생수에도 집어넣고 바르는 화장품에도 넣고 그 심지어 막 가짜 유사품도 많이 나왔어요. 라돈 이주였는데 라돈 들었다고 오고. 물론 여러분 그렇게 들은 것들은 다 누가 사 먹었을까요? 부자들이 사 먹었겠죠. 그 일찍 죽어요, 그 사람들이 다. 방사선 수치가 막 현재 평상시로 2만 배 높고 막. 나중에 알았죠. 저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는 걸. 하지만 이 라돈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세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얘는 양전하를 떴고요. 얘는 음전하를 떴고요. 얘는 아무 전하도 띄지 않았어요. 얘가 누구냐? 헬륨의 원자 핵이고요. 얘가 전자예요, 전자.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감마선이 중성자는 그건 아니에요. 감마선하고 중성자는 다릅니다. 자, 알파, 베타라는 방사선이 나와서 이게 투과력이 상당히 좋다는 걸 알게 되죠. 여기서 러더퍼드가 얘를 이용합니다. 얘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알파 입자를 선택한 이유가 얘는 양전하를 띈 입자의 위치가 궁금했던 거야. 모여 있을 거야. 그래서 알파 입자를 쏠 수 있는 총을 만들어요. 총. 알파 입자 방사선 총. 여러분, 얘들 방사선의 피폭 거리, 그걸 비전거리라 하거든요.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알파 입자 정도면 15cm입니다. 되게 작죠? 그럼 베타는 20cm, 감마가 좀 길어요. 30cm예요. 그 근처만 안 가면 돼요. 그 칼이라고 생각하세요. 칼. 안 가면 안 다치죠. 그랬더니 원자폭탄은 뭔데요? 그 칼이 빛의 속도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 칼이 우리 몸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알파 입자를 선택한 이유는 양전하를 띤 입자의 위치를 알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을 하게 돼. 이런 방사선 총을 놓고 여기다가 금속 박을 놓는 거야. 금속 박. 이 금속 박은 어느 정도 두께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너희들 껌종이 알지? 껌을 딱 빼면 은박지 있잖아. 그 정도 얇기? 여기서 보일 정도로 알파선을 쏴. 삥 하고 알파선 쏘면 대부분 통과하죠. 여기다 뭐를 놓느냐, 이렇게 형광판을 놓습니다. 이렇게. 그럼 대부분 여기 찍히겠죠. 근데 가끔, 정말 가끔 이렇게 되는 놈이 나타나고 혹은 이렇게 되는 놈까지 나타나요. 휘거나 튀어나오는 놈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펼쳐보면, 형광판을 쭉 펼쳐보잖아요. A, B를. 이렇단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대부분 통과한다. 이 실험의 결론이 뭐라고? 알파 입자는 금속박을 대부분 통과한다. 추론해봐요, 추론.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다. 자,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냐고요? 전자가 있죠. 근데 전자 질량이 무시할 정도로 작아요. 아까 여기서 그냥 한 수만 배 차이예요. 질량 차이가.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라면 전자는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승g? 이 정도 돼요. 터무니없이 작아요. 여러분 몸에 있는 물기 정도. 몸무게 잴 때. 물기 닦고 재죠? 안 닦고 잽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별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얘를 치고 가서 양전할 띤 입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파 입자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질량도 크고 양전할 때였고.
됐죠? 두 번째요.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가 휘거나 튀어나온다. 이렇게.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이런 게, 옆에, 이런 게. 그럼 뭐냐? 원자 내부에는 극히 일부니까 부피가 어떻고 매우 작고 질량수 4자를 튕겨낼 정도면 질량이 어떻게 된 매우 큰 입자가 존재한다. 그 입자를 뭐라고 불렀다? 핵이라고 부른 거예요. 핵.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두 가지 결론, 두 가지 추론밖에 없으니까 잘 받아요. 이 사람이 알아낸 원자 모형은 이거죠. 중심에 핵이 있는 거죠. 러더퍼드. 그리고 주위에 뭐가 돈다? 이렇게 전자가 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가 페이지 148쪽 맨 아래까지 다 있는 거야. 알겠니? 이 역사야. 자, 근데 여기서 봐. 이 실험으로 끝나고 화학은 중성자의 발견까지 가. 알겠어? 왜 얘들 양성자 개수보다 2배수의 질량이 측정이 되니까 뭔가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최대위기 양성자까지 중성자까지 발견을 해. 여긴 필요 없어. 이게 끝이야. 그러면 이제 뒤에서 여기서 뭐 배우느냐? 이거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뭐 연구를 평생 자기 수건 사업으로 생각했는 줄 알아? 전자의 규칙성.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이 어떤 규칙성이 있는가, 에너지는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연구하다가 끝내 실패했죠. 근데 그거의 첫 단추를 띈 사람이 누구라고? 보호야, 보호. 그래서 보호의 수소 전자 껍질 모형을 여러분들 뒤에서 배운다. 여기까지 됐지? 자, 두 번째 전기력에 대해서 본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발견을 쭉 봤듯이 여기서 주력할 만한 건 바로 전하거든.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에는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 전기장은 전기력이 발생하는데 같은 전하와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 전기력이 존재할 수 있다. 전기력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돼요. 두 점전하 사이에는 쿨롱의 상수,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 그 다음에 두 전하량의 곱.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정확한 값까지는 계산할 필요 없고, 그럼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기력은 셀 것이고요. 그죠? 두 전하량의 곱이 어떤 값이 나오느냐 보면 요것만 좀 알아볼까? 이게 당연히 크면 전기력도 크겠지만 이것이 플러스다. 왜?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 이건 반발력, 청력이 작용한다는 것이고, 마이너스다. 인력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전기력은 철저하게 작용과 반작용 법칙을 따른다. 알죠? 봐봐요. 예를 들면 그 힘의 크기는 전기력으로 측정을 하시고 A가 B를 밀면 이렇게 되죠. B가 A를 민다죠. 이 두 힘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당기면 또 당기는 대로 똑같겠죠. 자, 이렇게 전기력을 정해놓고 본다. 그 다음 접촉 시에는 전압 평형의 법칙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쪽에 플러스 3Q짜리 A가 있고요. 이쪽에 마이너스 Q짜리 B가 있어요. 이 둘의 거리는 R이라고 놉시다. 이렇게. 그럼 둘은 어떻게 써요? 서로 당기겠죠. 그래서 이런 인력과 이런 인력이 형성이 될 텐데 두 힘의 크기가 같을 거라는 거죠. 빨간색의 힘은 B가 A를 당기는 힘일 거고, 노란색의 힘은 B가 A를 당기는 힘인데 크기가 같을 거라는 거죠.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다. 크기가 같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얘들의 힘은 이렇게 정의가 되겠네. K의 얼 제곱에 마이너스 3 Q의 제곱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근데 얘를 둘을 접촉시킵니다. 보세요. A하고 B를 접촉을 시키는 거죠. 딱 접촉을 시켜서 A, B를. 이러면 여기서 대전이 됐다고 하는 건데 전압 평형이 일어나는 거야. 얼마가 나올까요? 얘들 총전화가? 총전화가 EQ가 되는 거예요. EQ. 그죠? 더 할 수 있잖아, 니들.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떨어뜨려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A, B가 요렇게. 그러면 서로 뭐 하겠냐? 밀어내겠죠. 서로 밀어낼 겁니다. 근데 요 힘은 A가 B를 미는 힘일 거고, 요 힘은 B가 A를 미는 힘일 거야. 당연히 힘의 크기 같고 작용 반작용이야. 그럼 얘들의 힘은 얼 제곱에 이렇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뭐냐? 얘를 F라고 했으니까 얘는 몇 F가 된다? 3분의 1F가 될 거예요. 이런 상대적 비교 문제가 나와요. 알겠어요? 이해 갔어요? 전압평형? 그러면 접촉하기 전에 위에 거 노랑 색깔 FBA예요. 요거요? 네. 아니죠. AB죠, AB. AB. 자, 이거는 전압 평형의 법칙에서 접촉 상태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문제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일직선상이요. 일직선상에서 점전화 A, B, C가 있는 거죠. 거리는 R로 똑같고 요렇게요. 그 밑에 여러분들이 있죠. 플러스 Q가 있고요. 얘가 마이너스 Q고 플러스 EQ예요. 자, 이들이 각자 생성되는 힘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가 점전화가 3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의 점전화당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두 종류 힘이 작용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하나의 점전화당 두 종류 힘이 작용한다.
알았어요? 한번 표시를 해볼까? 제일 먼저 여러분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찾아봐요. A, B는 서로 밀어내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비교값이니까 비교값 R은 뭘로 보자? R은 그냥 1로 보자. Q는 뭘로 보자? 1로 보자. 이렇게 놓고 푸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K값은 동일하잖아요. 고로 A, B 사이의 방향만 잘 보세요. 방향만. B가 A를 밀어내겠죠. 그럼 A도 B를 밀어내겠죠. 두 힘의 크기 같아요. 얼마로 같다? 1. 그걸 F라고 하자, F. 땡기네. 미안해요. 땡기네. F로 1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곱 이하여 얼제곱분의 QQ. 네. 다음 A하고 C 관계를 살펴봐요. A하고 C 둘이 어떻게 해요? 밀어내겠죠? 네. 근데 이 거리가 몇이에요? 2니까 4분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 둘의 곱은 2잖아. 그럼 2분의 1F죠?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반으로 줄어요. 요렇게. 자, 표시를 해보자. 요 노란색의 F는 누가 당기는 거지? B가 A를. 여기 F는 A가 B를. 자, 빨간색의 이 2분의 1 F는 C가 A를. 얘는 A가 C를. 얘 남은 게 뭐 있냐? 요 가운데 B가 있지? 누구누구 사이만? B하고 C 사이만 보면 힘이 두 종류가 뜰 거 아니야. 둘이 당기겠지? 당기는데 잘 봐. 거리는 1이잖아. 1의 제곱해봤자 2다. 그러면 길이가 2배로. 길이가 2배로. 그래서 얘가 몇 F? 2F가 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누가 당기는 거야? C가 B를. 얘는 B가 C를. 자, 이러면 합하면 돼, 이제 얘들아. A는 어디로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만약에 이 일직선상을 이쪽 방향을 플러스 X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고, B는 어디로 움직여요? 역시 플러스 X. C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라고 보면 돼. 여기까지야. 근데 지금은 점전화의 종류 줬고 상대적 크기 줬으니까 너희들이 풀어낼 수 있잖아. 작용 반작용으로. 그치? 근데 너희들 문제에서는 미지의 점전화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A, B, C를 놓는데 A가 합력이 0이다 이렇게 놓은 거야. 합력이 0이다. 그래 놓고 A를 1로 옮겼더니 뭐 B를 여기다 놓고 A를 가운데에다 놨더니 어느 방향이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린 값으로 찾는 거. 이거 대단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명심하세요. 만약에 제가 못 푼다, 나만 못 푸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넣고 작용 반작용만 제대로 이용하면 문제 다 풀려요. 알겠습니까? 하나만 해볼까요? 페이지 152쪽 가봐요. (152쪽에) 자료 3번 보이죠? 자, 그림과 같이 X축상에 점전화 ABC가 있어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A가 지금 플러스예요, 플러스. A가. 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B가 얘를 당긴다. 거리는 어떻다? 얘들 거리. 거리가 모두 같은 거리니까 이 거리는 모두 얼마로 놓는다? 1로 놓으면 됩니다. 1로 놓으면. 이런 식으로. 힌트는 뭡니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얼마다? A 전기력은 0이다.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어디 방향이다? 거기에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이게 힌트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얘들 둘이, 자,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이러는 거죠, 이렇게. 둘이 당긴다. 그러면 얘들 둘이는 서로 어때야 돼요? 근데 힘의 크기가 이런 거죠. 이해 갑니까? 네. 그럼 노란색 힘은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4분의가 되겠죠, 4분의. 네. 거리가 2니까. QA 곱하기 QC인데 부호가 같아요. 그래서 같은 플러스로, 이게 경우의 수예요. 플러스로 놓는 거죠. 그 다음 파란색은 분모가 얼마가 될까요? 파란색은 1분의 QA 곱하기 QB가 같아요.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죠, 이렇게. 그럼 얘를 마이너스로 놓고 얘를 뭐로 놓는다? 플러스로 놓는다. 근데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려면 얘 전화량이 얘보다 몇 배 커야 돼요? 4배 커야죠. 이해가요? 4배 커야 돼요. 네. 지금 이 의심으로 따지면 B보다, 알겠어요? 네. C가 몇 배? 4배 커야 돼요. 그러면 얘가 4Q가 되는데, 맞아요? 얘는 몇이 되고, 마이너스 Q가 되고, 그렇다면 이 힘이 문제인 거예요. 봐보세요. 세겠죠? 서로 당기는 힘. 그럼 얘는 어디로 움직일까요? B는? 오른쪽. 그러면 바꾸면 돼요, 이제. 다 바꿔버리면 돼요. 아, 얘가 뭐를 떼야 되고, 플러스를 떼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를 떼야 되고, 이거 봐봐요. 이거 없이 만약에 얘를 플러스 놓고 마이너스 놓고 플러스 놓고 그냥 풀렸잖아요. 아이씨, 이런 거죠. 어린값. 그래서 귀찮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플러스고요. 이 거리는 뭐 1이고 거리 차이는 1 차이고 여기도 1 차이가 나겠죠. 자, 여기서 얘도 플러스로 놓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얘들은 뭐가 되고 얘들 당기고 얘도 밀어붙이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 왜 그럴까? 얘가 얘를 어떠냐? 밀지. 얘는 얘를 당기지. 안 되는 거야.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든지 플러스 플러스가 되든지 해야 되겠지. 근데 플러스 플러스는 또 얘 때문에 안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면 여기 봐봐.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면 얘를 당기잖아. 그지? 요거잖아,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도 얘를 둘 다 당기잖아.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전화량의 크기 갖고 장난치든지 해야지. 안 그러겠냐? 얘가 마이너스면 얘를 당기잖아. 그러니까 얘들 둘은 부호가, 얘가 전기력이 0이 되려면 부호가 서로 뭐 해야 돼? 반대이어야 돼. 맞지? 그러면 이 전화량 제대로 잡았는데 전화량 크기를 내가 잘못 잡았겠구나 라고 상상을 하고 푸는 거야. 자, 먼저 답을 얘기해봐. 1번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을 고르세요 했는데 얘들아, 부호가 같아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건. 왜? A를 0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B는 당기고 C는 밀든지 B는 밀고 C가 당기든지 이래야 된단 말이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봐봐. 부호가 달라야 되고 부호가 달랐을 때 B, C에 작용하는 힘이 그 힘이 인력이 작용하잖아. 부호가 다르니까. 걔 힘보다는 A, B가 작용하는 힘이 더 써야 되는 거야. 알았니? 네. 그렇게 되면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 1로 당겨지는 힘 있지? 이 힘보다는 얘가 당기는 힘이 더 써야 되는 거라고. 알았어? 그래서 전하의 동력은 무조건 달라야 되고 전하량의 크기는, 자, 전하량의 크기야. 부호가 서로 다르면 얘가 C가 당기든 밀든 간에, 알았어? 당기든 밀든 간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둘이 똑같아야 되거든.
그럼 당연히 전하량은 누가 커야 돼? C가 커줘야 돼. 그래 힘의 크기가 똑같을 거 아니야. 크다. 그럴 때 B의 전하는 뭘로 잡는 게 좋느냐? 지금 상황을 보면 마이너스로 잡아줘야 맞아 이게. 왜? 사실 얘를 마이너스로 잡아버리잖아. 그럼 얘 둘 사이가 플러스 갖고 인력이 생겨버리는데 그러면 얘들 당기는 힘이 더 세지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놓고 얘를 플러스로 놔야 이게 말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A와 B 사이엔 서로 무슨 힘이 있다? 당기는 힘이 존재할 수 있다. 알겠어요? A와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할 수 있다. 알겠지? 그럼 B, C 사이에는 뭐가 존재해야 된다?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해야 되겠지? 그런데 B, C 사이에 당기는 힘보다 지금 B의 작용하는 전기력이 마이너스 X니까 약해야 돼, 얘가 또. 그지? B, C 사이의 힘이 또 약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2번 봐봐.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A와 C 사이에 FAC, B와 C의 작용을 FBC. 알겠어요? 그럼 둘은 누가 더 커야 돼? AC가 더 커야 이게 해당 사항이 있잖아. 됐어요? AC가 더 커야 이게 해당 사항이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번 A와 C 사이엔 서로 미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플러스니까 맞았죠? 다음 B와 C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얘들 둘 사이는 당기겠죠? 됐죠? 여기까지? 자,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야, 얘가 지금 QA, QB 이렇게 썼는데 얘를 4로 놓고 풀었더니 안 됐잖아. 4로 놓고 4Q로 놓고 풀면 이게 빨간색 힘이 워낙 세잖아. 이거 무조건 줄여야 돼. 얘보다 전하량이 얘가 작아야 답이 될 수 있어. 알겠어? 다시 말해 4Q로 놨더니 안 됐잖아. 그치? 그러면 얘 전하량이 더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되는구나. 상대적으로. 그럼 얘 전하량도 굳이 같을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전하량이 작아지고 그러면은 여기 당기는 힘과 이 전하량 작은 것과 같으려면 이런 거거든. 얘도 전하량이 그렇게 크면 안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QA 곱하기 QB 1분에 QA, QC 그 다음에 분모는 4고 이렇게 놨는데 이 힘의 크기가 QC, QB를 1로 놓고 생각했다간 큰일 난단 말이야. 이 값이 좀 작아져야, 알겠어? 얘도 그에 따라 더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빨간색 힘이 약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QB, QC는 상대적으로 약해야 된다. 전하량이 누구보다는 A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만약에 봐요. 빨간색 힘이 약하다 생각해 봅시다. 약해야 정상이니까요. 약하다. 그럼 C는 어디로 밀려? 오른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X 방향이다. 이건 맞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가 몇 Q냐 이거보다도 어림 값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어림 값으로. 알아서 여기서 보기에는 QA 똑같고 그럼 이거랑 같아야 되는데 얘는 분모가 4값이니까 QB, QC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 그럼 4를 딱 넣어버렸거든? 그래서 쉽게 풀었단 말이야. 4배 큰가 보다 놨더니 빨간색이 큰 거야. 안 되는 거지. 이거 무조건 줄어야 돼요. 요 빨간색이 약해야 얘가 이쪽으로 당겨지거든. 그리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QB도 얘들이 1대 4는 되지만 이것이 1대 4라고 해서 반드시 1하고 4일 수만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1대 1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얘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8분의 1대 뭐 2분의 1일 수도 있는 거고. 알았어요? 그렇게 전하량 B가 4배 크지만 그것이 A보다는 전하량이 크면 안 된다. C가. 빨간색이 세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어때요? BC를 네. 1대 4로 그대로 놓고 그쵸. 상대적으로 그 1대 4인데 얘를 1로 놨을 때는 얘는 그보단 작아야 돼요. A를 키우면 돼요. 그렇죠. A를 정수화시키면 편하죠.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플러스라고 써놨다고 플러스 1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전화의 종류만 써놓은 거니까. 알겠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151쪽으로 와봐. 요런 문제는 쉽죠? 자, 우리 자료 2번을 보면 A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다?
당연히 두 개겠죠. 네. 자, 봐봐요. A하고 B는 밀어 당겨. 화살표 표시해봐. 밀죠. 걔는 뭐라고 놀래? 1제곱분의 2라고 놀라고 그냥. A하고 B 사이에는 B가 A를 밀고 누가? A가 B를 밀겠지. 근데 그게 2F인 거야 그냥. 1제곱분의 2니까 이해가? 앞장. 아유 정말 부끄러워 죽겠네. A 자료 2번에 그지? 그냥 2F로 놓는 거야. 1제곱분의 2니까. 그럼 A하고 C 봐봐. 서로 뭐해? 당기지? 그럼 A는 오른쪽으로 1, C도 왼쪽으로 1 나오겠지? 1분의 1이니까. 얘들아, Q도 1로 놓고, 거리도 1로 놓으라고. 그럼 2분의, 그러니까 거리가 2가 되겠지? 4가 되겠지? 그럼 얘는 4분의 1F가 될 거야. 이해가냐? 분모는 뭐고? 2의 제곱이고. 분자는 1 곱하기 1이잖아.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 그래서 뭐가 나온다? A는 오른쪽으로 4분의 1F, C는 왼쪽으로 4분의 1F. 다시 A, B는 양쪽으로 뭐? 2F. 그럼 A는 어디로 움직인다? 마이너스 X방향으로 움직이겠지. 됐죠? 그럼 B, C를 다뤄봐. B, C는 서로 당기지? 근데 얘 또한 얼마야? 2F지. 그래서 B는 오른쪽으로 2F, C는 왼쪽으로 2F. 이렇게 되면 B는 뭐가 되냐? 총 4F가 돼. 힘이 제일 세.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C는 서로 당겨지잖아, 둘 다. 하나는 몇 F로 당겨지고 4분의 1F. 하나는 2F. 그래서 왼쪽이라고. 4분의 9F 정도 나오겠네. 이해 갔어? 자, A, B, C가 모두 몇 종류 힘이 작용하냐? A, B, C 각각이 몇 종류가 작용하냐고. 두 종류씩 작용하잖아. 그들의 합을 계산하면 된다. 이해 갔어요? 요런 거보다 더 까칠한 게 나올 거야. 이제 149쪽으로 와봐, 얘들아. 자, 맨 밑에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봐. 이 얘기가 그 당시에의 그 물리학자들의 견해거든. 자, 원자의 전자는 속박돼.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우주 빅뱅론에서 배우면 전자는 기본 입자로 제일 먼저 생성돼. 그리고 걔 혼자 에너지 갖고 미치광이처럼 날뛰고 있을 때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잖아. 그 다음에. 그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학하는 친구들 있지? 그 양성자가 만들기 전에 가속 팽창이 일어난다, 얘들아. 엄청난 팽창이 일어나거든. 근데 그 당시에 부피는 지금보다 어땠냐? 우주 크기가 작았지? 그래서 정보가 전달이 된다라고 그래, 서로. 빛으로 꽉 차 있다고. 근데 지금은 너무 팽창이 많이 돼서 공간에 정보가 끊겨. 알겠어? 그러니까 어두운 것도 있고, 뭐 큰 것도 있고, 암흑물질의 에너지, 막 이런 것들 되게 나뉘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으로는 전자가 딱 만들어졌고, 걔는 빛이요, 전자요, 막 물화일체가 돼서 막 정신없이 움직이고, 전기력은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양성자가 전자를 당길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었거든? 근데 전자가 너무 힘이 센 거야. 우주 온도가 높아서. 그러다가 38만 년에 도착하면 3000켈빈 온도의 우주 온도가 떨어지게 되거든. 그때 비로소 양성자가 전자를 당겨. 컴온. 그래서 원자가 만들어지지. 그때 원자가 여기서 작용하는 거. 중심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 뭐라고? 전기력이거든. 근데 그런 의문이 안 드냐? 야, 서로 인력이면 전자는 계속 당겨져야지. 그때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 핵에 충돌해야죠. 근데 왜 안 될까? 왜 전자는 핵에 충돌하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러더포드 실험에서 알파 입자가 대부분 통과했지. 어떤 결론 내렸어? 안 비었어, 근데. 비어 있는 건 맞아. 이게 되게 웃긴 거야. 비었는데 비어 있지 않다고 얘기해. 너희들 자전거 바퀴 알지? 거기에 살 때 있지? 그거 자동차 바퀴가, 그 자전거 바퀴 멈춰있을 때 손가락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막 돌면 어떠냐?
이 손가락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걔가 꽉 차 있는 게 아니잖아. 비었다니까 너무 빨리 움직인다는 거지, 얘가. 그래서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있을 확률이. 그게 오비탈이야. 확률함수가. 알았어? 네. 그러면 그거 말고도 그렇다면 그 전자가 놓일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전기장이라는 걸 배웠잖아. 전자 하나와 중심 핵과의 전기장은, 알았어? 다른 전기장이 겹칠 수가 없어, 거기에. 알았니?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전자가 엄청 많겠지? 그럼 전기장도 엄청 많겠지? 지들끼리 겹치지 않는다고. 그게 파울리 베타 규칙이야. 서로 겹치지 않아. 그래서 다른 전기장에 다른 전자들이 못 들어가, 그 안으로. 그래서 밀어내는, 그래서 얘들이 핵과 전자만 있는 상태라면 그렇게 막 달려들겠는데 전기장이 수시로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 전자가 어느 위치에 딱 멈춰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럼 전자가 수시로 어딘가에 있을 확률이 있겠지. 확률마다 전기장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래서 충돌할 수가 없어, 원리가. 지금 되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건 이제 파동학에서 이거 주기적 파동으로 또 설명을 하고 막 이래. 아무튼 빈 공간이지만 전기장이 만들어져서 다른 전기장과 얘들은 겹칠 수가 없어. 서로 빈 공간이면 들어갈 수 없어, 그 안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지. 우리 지구하고 우리 달하고 니네 그 달이 지구에 충돌하는 영화 많이 보지. 근데 상식적으로 니네 들어봤지. 달이 지구에 오기도 전에 어떻게 된대? 부서져. 파괴된다고. 왜? 걔도 중력장이 있지만 우리도 중력장이 있거든, 지구도. 겹치지 못해. 충돌 못해, 죽어도. 해성은 아니야. 그래서 해성처럼 다이렉트로, 해성도 있잖아. 우리 지구를 향해 들어오다가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건 한 자기 질량의 몇백 분의 1을 다 소모되고 들어온다 그러던데. 그래서 실제로 바닥에 떨어진 운석 있잖아, 운석. 그거 뭐 몇 센치도 안 되는 건 원래 뭐 몇십 미터 되는 그런 운석이었대. 그게 다 타서 그만큼 떨어지는 거지. 알겠어?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149쪽에서 말하는 건 뭐냐? 거기 전자와 원자핵사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대한 말들이 써 있거든? 자, 동그라미 1번을 읽어봐. 러더퍼드는 원운동한다고 생각을 했어. 전자가 원운동한다. 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그 사람의 원리는 그거였어. 그러나 잘 봐. 이렇게 돼버리면 전자는 계속 돌다가 핵으로 와서 충돌하게 돼. 일정한 원운동을 하게 되면. 알았어? 설명이 안 되는 거지. 두 번째, 원자와 전자핵은, 원자핵과 전자는 질량을 갖고 있어. 그럼 뭐가 존재하는 거야? 중력도 있는 거야. 근데 잘 들어. 중력이라는 힘도 원래 태초에 같이 태어났어. 네 가지 힘이 태어난다고. 우주에서 빵 폭발하면서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기력, 중력. 근데 이 중력이 실제로 힘을 쓰는 건 온도가 한참 떨어진 후야. 바로 별의 진화. 별이 출발이 뭐야? 성운의 중력 수축 에너지잖아. 그때 중력이 최초로 작용을 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러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전기력보다 허벌나게 약해. 알았어? 전기력보다 엄청 약하다. 그러니까 중력은 무시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중력장이 있긴 있는데 전기장에 비해서는 잽도 안 되는 애들이야. 다음, 전기력에 의한 전자의 속박해가지고 결국 양성자의 힘에 의해서 전자가 도망 못 가고, 그 전자가 그 전기력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받으면 도망가고. 아니, 모든 에너지로 다 도망가는 거 아니야. 에너지가 지금 현재 에너지가 좀 높은 에너지를 흡수할 경우 모든 원자들이 다른데, 걔가 올라갈수록 레벨업이 있어. 레벨업이 모든 원자들이 달라. 그럼 그렇게 올라갔다가 에너지를 그만큼 또 잃으면 또 바닥으로 전자가 떨어져. 끊임없이 그래, 걔들은. 알겠니? 그래서 우리한테 스펙트럼이라는 고유의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고유의 그 선 스펙트럼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모든 원자에는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가 이동하는 그 터널이 있어. 그 에너지 차, 그게 모두 달라서 선 스펙트럼의 모든 원자가 다른 거야. 알겠니? 그런데 그 원은 뭘까? 밑에 박스 안에 원자에 속된 전자 에너지 원. 그 원이 바로 전자의 에너지 준이야.
전자가 그 원을 따라 돈다는 게 아니라 니들 통합과학 시간에 그거 배웠지? 동그란 원 그리는 거, 보호 전자 껍질 모양. 니네 2주기원소 원 몇 개 그렸어? 3주기는? 4주기는? 그 원이 뭐냐? 전자가 갖는 에너지라는 거야. 그걸 따라 돈다는 게 아니라, 알았니? 그래서 가장 큰 원이 있지? 예를 들어 3주기는 원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 3개지. 그 중에 제일 큰 원. 거기 있는 애가 에너지가 제일 센 거야. 거기에 전자가 몇 개 있느냐라 바로 원자가 전자고. 알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든 원자들은 가장 핵주에 가까운 원 하나를 갖고 있어. 그걸 K 껍질이라 부르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전자의 에너지요. 에너지를 나타낸 거예요, 원은. 그걸 따라 돈다는 게 아니야. 무슨 운동량 트랙 그린 게 아니란 말이야, 명심해. 에너지만 표시한 거야, 그거는. 전자는 어떻게 합니다? 지 멋대로 움직입니다.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확률로 컴퓨터가 그려놓은 게 그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현대물리학에서 배우는 거. 지금은 안 배웁니다. 넘기십시오. 자, 이러면 숙제를 하셔야겠네요. 하셔야겠네요. 여러분, 혹여 157쪽에 03번 한번 여러분 풀어보세요.